네, 접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이전 방송에서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정보 전달 위주로 영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하려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정보 전달 위주의 영상 한 편,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 한 편.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 의도랑 다르게 전달되지 않을까, 어쩌면 엠번방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막상 엠번방 관련 청원이나 이슈, 관련 게시글들을 보다 보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부터 살펴볼게요. 전체 추천수 탑5 중에서 3개가 N번방에 관련이 있네요. 그중 가장 참여수가 높은 청원을 살펴볼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무려 271만 명이 참여한 청원이네요. 오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동시 접속 25만 명의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 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우선 동시 접속 25만 명.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78만 명인 걸 감안하면 0.48%, 약 0.5%에 해당하는 수치죠. 뭐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좀 더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남자의 인구가 2,595만 명이에요. 즉 25만 명이면 약 1%에 해당하죠. 비율적으로는 100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N번방의 여러 절차를 통과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N번방을 시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14세 이하의 비율이 12.2%, 그걸 제외하면 2278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인터넷, 핸드폰 사용이 어렵고 성욕에 감퇴된 노년층들의 숫자를 제외하면은 그 비율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25만 명조차 동시 접속이래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 동기, 직장 동료 가운데 얼마나 많은 N번방 이용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헬조선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현재 이 언론, 매체에서 정설처럼 다루고 있는 25만 명, 26만 명이라는 수치가 과연 정확한지입니다. 일단 이 26만 명의 출처를 보면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윤김 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뭘까요? 2020년 2월 14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네일,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4개 단체가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구성. 네, 여기에서 보면은 또 청원이랑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발견된 60여 개의 방에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이랑 마찬가지로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채팅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가 이 60개의 채팅방을 모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걸 왜 합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스핑크스가 아침엔 4발, 점심엔 2발, 저녁엔 3발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발이 9개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스핑크스 엄마도 못 맞춰. 근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경찰 관계자가 26만 명은 중복 회원을 모두 포함한 인원이고 유료 회원은 일부라고 합니다. 박사방 회원이라고 알려진 1만 명은 유료 회원이 아닌 맛보기반 회원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덧붙일게요. 박사방은 크게 3단계의 유료 대화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예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유료로 배포를 하는 거죠. 대충 수위하고 강도에 따라서 나눈 것 같은데 1단계는 20만원에서 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의 입장료를 걷는다고 해요. 당연히 입장료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받고요. 그럼 그렇게 수익을 얻으면은 유료방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게 무료 맛보기 방이에요. 이 무료 맛보기 방의 회원수가 1만 명인 거고 이 방에서 이제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건너가겠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박사방을 기준으로 맥시멈이 1만 명 안팎으로 추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까이 운영하던 원조 엠번방 멤버까지 포함을 하면은 당연히 그 수치가 늘겠지만은 1만 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봤자 25만 명, 26만 명은 턱도 없죠?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 이 25만 명, 26만 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대체 왜 이 25만, 26만 명으로 밀까요? 그래야지 호응을 얻기 쉽거든요. 자, 현재 엠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되었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형법 개정안.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폰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 요약하면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다운로드 받는 거, 처벌.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면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그러니까 다 처벌이에요. 다 처벌. 그냥 죄다 처벌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사람의 처벌도 추가된 거죠.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기에는 기존 법안에서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처벌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벌만 늘리면 과연 해결이 될까?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하면은 사형. 누굴 때리면 사형. 그러니까 절도죄하고 폭행죄를 간단히 사형으로 다 퉁친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나 심플해. 그대로 되면은 절도죄하고 폭행죄가 사라질까요? 오히려 단순히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난 어차피 사형이구나. 강도로 돌변하고 살인범이 되고 폭행하다가도 남들에게 걸리는 순간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죄질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N번방 재발금지법이니까 N번방에 대입해가지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초에 처벌을 무서워하는 놈들이었으면은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죠.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어요. 안 걸리려고 텔레그램 쓰고 덜미 안 잡히려고 비트코인 쓰고 혹시라도 내부에서 신고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부 신원 확인해가지고 민증이랑 사진 대조하고 공익을 통해가지고 뒤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는 놈들도 그래요. 어차피 안 걸릴 거라고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뭐. VPN 돌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한국에서 처벌한다는 걸 무서워했었으면은 애초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요구했었을 때 들어줬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딱히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애초에 일탈계라는 계정이 없어지도록 청소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성교육을 해주고 쉽게 돈 벌려고 스폰지한 받으려는 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익들이 권한을 가지고 허튼 짓을 못하게 공무원들이 공익들에게 일 떠넘기지 못하게 자꾸 성역을 억눌러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성역으로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없어지도록 정부에서는 뭐 야동, 성인물 이런 규제 좀 적당히 풀고 이게 처벌 강화 이거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수학여행 가서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취소하는 나라니까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아니 이게 왜 남자들이 욕먹어야 할 일이야? 과거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랑 유사하죠. 약물 강간을 하던 거는 뭐 승리 이런 새끼들인데 집에서 롤하던 애들이 욕먹어.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PC방 가서 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N번방, 박사방 사건도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다 싹 욕먹어. 애초에 옛날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이런 애들이 잡혔을 때 남자라는 이유로 옹호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고유정이 살인 저지르고 잡히니까 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꽤 봤어요. 홍대 몰카범죄도 그렇죠. 예, 몰카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정작 피해자가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니까 갑자기 태세 변환을 해.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유포했었던 한남 패치, 강남 패치. 운영자들 잡고 보니까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라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아니, 대체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랑 비슷하게 과거의 배우 서하준 씨의 몸캠 피싱 사건의 댓글을 한번 볼게요. 자업자득이다. 본인 손으로 촬영된 거 아닌가? 몸캠 터진 거 존나 웃김. 그러게 왜 남자가 몸캠 같은 걸 찍어? 성욕 하나 조절 못해서 인생 지가 망치는 꼴. 솔직히 불쌍하진 않음. 애초에 저딴 건 안 하면 되잖아. 저거 사기당하는 건 얼마나 멍청한 거냐? 근데 공교롭게도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 아니면은 스폰지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낚인 그런 피해 여성들이에요. 피해자가 여성들일 때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피해자를 성별로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나라도 똑바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칭 페미니스트 여러분.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들이 짓거렸었던 그 개소리를 피해자들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때도 미러링이니까 인정한다 이러고 자기 합리화할 거예요? 쓰레기를 똑같이 따라하면은 똑같은 쓰레기 새끼 되는 거지. 개가 짖는다고 똑같이 짖으면은 그냥 뭐지? 개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미러링이다. 백반양보해가지고 미러링이라고 하면은 가해자에게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예,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모든 남자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이게 A가 잘못했으면은 A에게 따져야지 왜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B, C, D를 욕하냐고. 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학살하고 차별하던 나치당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말해보실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악마 새끼들이지. 그리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남자니까 다 죽어라. 남자들은 다 문제다.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공언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의 숫자가 26만 명이래요. 만약에 여성분이라면은 누가 자기한테 잠재적인 성매매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취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그 잘난 젠더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걸 좀 발휘를 해보라고요. 오늘의 요약. N번방 가해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맞지만 청원 자체가 잘못되었다. 만약 N번방 사건을 통해 한국 남성 전체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매도한다면 한국 여성 전체가 잠재적 성매매 종사자라는 모순을 참고 견뎌야 한다. 이상입니다.